네, 고민 상담에 앞서서 오늘 김남현 팀장님과 함께 또 전체적인 시장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팀장님, 오늘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되나요? 예, 제가 매주마다 이제 다른 지역의 차트를 뽑아와서 시청자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수도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인천시의 차트를 제가 한번 뽑아가지고 왔는데요. 인천시 같은 경우는 현재 경우는 굉장히 가격 상승폭이 여력이 줄어들면서 보합세 위주로 혹은 하락세 위주로 전환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 차트 중에서 이 거래량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가격이 오르는 시기에는 언제나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거래가 폭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 거래량이라는 것은 한 시장에 담겨있는 전체 돈의 양, 그 돈의 양이 늘어난다는 것은 수요는 곧 돈이기 때문에 시장의 수요가 늘어난다는 말과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가격이 보합세를 유지하는 가운데서는 거래가 상승기보다는 상당히 줄어든 상태로 유지가 되면서 약간의 가격적인 하락폭을 가지고 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거래 절벽이라는 얘기를 쓰고는 합니다. 거래가 끊긴 지가 지금 3월 이후부터 시작을 해서 약 3, 4개월 동안 부동산 시장의 힘이 굉장히 약해진 상태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매매가조차도 이제 지지부진한 보합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천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하락폭이 서울보다는 약간은 좀 작게 나타났습니다. 이와 비슷한 모양을 보이고 있는 차트들이 서울 내에서도 25개구 중에서 상승기에 조금 덜 오르면서 스무스하게 올라갔던 그런 지역들이 하락기에도 약간은 좀 스무스하게 내려가는 모습을 보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반드시 생각하셔야 될 점은 이와 같은 상승기에는 언제나 분양장이 서게 됩니다. 대규모의 분양 물량이 시장을 점거를 하게 되고요. 이러한 분양 물량 그리고 분양가 상승되는 폭만큼의 시장 가격 상승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지금같이 보합세를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에서는 긴 기간, 약 30개월에서 40개월 기간 동안의 아파트 단지 공사 기간이 지나고 입주가 시작되는 기간부터는 이와 같은 모습을 언제나 그려왔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시장에 물건이 넘쳐나는데 거래가 단절됐다. 이 뜻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한 주간의 뉴스를 바라보시면요. 경제 뉴스부터 보시면 계속해서 나오는 말들이 또 한 번 등장을 합니다. 보호주의가 심화된다.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는 작년 브렉시트가 결정된 이후로 이번에는 일본이 주도하는 TPP에 합류를 하겠다. 이와 같은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중국과 미국 간의 전쟁, 무역전쟁이 이제 통화전쟁으로까지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트럼프는 5천억 불의 추가 관세를 중국에게 부과하겠다. 중국 같은 경우는 이에 반해서 위안화를 절하해서 수출에 더 용이하게 만들어주겠다. 이런 모습들로 굉장히 큰 세계적인 격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명심하셔야 될 것은 아직까지는 중국이 미국을 통화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이제 완전한 달러의 전 세계를 지배하는 이 달러라는 그 통화 수단을 가지고 위안화를 굉장히 압박을 할 겁니다. 절대로 통화 전쟁에서는 중국이 아직까지는 미국을 이길 수가 없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환율이 지금 계속해서 요동을 치면서 조만간 다시 한번 폭등할 것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니까 시청자분들께서도 부동산 시장뿐만이 아니라 전체 자산 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주식, 채권, 금, 혹은 환율 이런 부분들을 유의 깊게 살펴보시면서 함께 부동산 시장을 보셔야지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를 이어갈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을 보시면요. 건설사들은 지반 분양을 잇따라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분양이라는 것은 물건을 파는 행위인데 물건이 안 팔리니까 당연히 다음에 팔아야겠다 하고 연기를 하는 게 당연한 결정이겠죠. 그리고 미분양이 대거 적체되고 있고 분양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이와 같은 뉴스들은 지방 그리고 좀 이어서는 수도권까지의 분양 시장이 지금 굉장히 악재로 거듭나고 있다. 이어서는 서울까지도 분양이 잘 안 될 우려. 과거에 강남권에 있는 한강변 아파트들조차도 계약률이 100% 달성을 하지를 못했었습니다. 강남은 안전하다, 서울은 안전하다라는 아니라는 생각은 지금 상황에서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상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따가 엔딩 크레딧 시간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상가 분양 얘기를 조금 다룰 텐데요. 상가 계약 갱신 청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와 같은 뉴스는 임차인 보호 쪽에 초점을 맞추겠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 상가 분양이라는 것. 고분양가인지 저분양가인지 혹은 적정 분양가 수준인지를 신도시 상가 혹은 택지개발지구 내 상가에서는 절대로 미리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장기간의 공실 그리고 가격적인 하락이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나 지금같이 전체 자영업 경기가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상가 분양 받으신 분들 굉장히 고정비용 늘어날 여지가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새롭게 상가 분양을 받으시려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엔딩 크레딧까지 꼭 시청을 해주신 다음에 결정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한 주간의 동향 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